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LG전자 장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LG전자가 2%가 조금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많은 변동성이 나왔지만 종가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종가에서 조금 말아 올리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어때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환율이 박살이 나고 이러한 상황들 저 또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고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빠지고요. 모든 종목이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갈 놈들은 갑니다. 저는 LG전자가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은 올라가는데 종가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붙어준다. 이거는 단순히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좀 의존을 하는 거긴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겠죠. 우리는 그 등 뒤에 업혀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LG전자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죄송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LG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투자협의 매매 동향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오늘 좀 이탈을 했고요.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기관 같은 경우 매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은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 무조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흐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2%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또 더 높아졌어요. 5%대가 잡혔어요.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는 수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꾸준히 상방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흐름에 우리가 대차가 아직 저기 뭐죠? 대차가 최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까지 좀 잡아보면은 증권사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방금 봤던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이 공매도 하방 압력으로 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물량들 자체가 하방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순 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가 동시에 매수도 진행을 했다라는 거야. 자, 매수에 대한 비중도 잡혔죠.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네가 만약에 오늘 이 매수에 대한 비중을 안 보여주고 매도만 했다라고 하면 순매도에 대한 비중만 가져갔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요 구간 쉽게 이탈되면서 구름대 이탈까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매도 대차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당연히 이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랑 포지션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얘네들은 왜 여기서 상환을 해주면서까지 구름대를 지켜주고 중요 구간 매물이죠. 매물까지 지켜주고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았을까? 왜 버텨줬을까? 나서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얘네들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뭘 한 거야? 지켜준 거잖아요. 그럼 왜 지켜줬을까? 애초에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과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한패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정말 한패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 얘네가 주가를 기존 세력들이 수급을 붙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며 상단 매물을 돌파시키려고 할 때 수급을 더 붙여줄 수 있겠죠. 티 안 나게.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상환하는 과정에서 수급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천천히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조금씩 나오면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세력이면 어떡하죠? 만에 하나 다른 세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수급을 붙이면서 이 구간을 돌파시키겠다라고 하면 얘네가 아무리 하방 압력을 가해도요.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기존 세력들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이 대차 세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발생되면서 쇼스퀴즈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예상치도 못한 쇼스퀴즈가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 건데 여기서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요즘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종목입니다. 28%의 보유 비중. 얘네가 고점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가 여기서 많은 물량들을 정리했다라고 해도 아직도 훨씬 더 많은 28%의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 끝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 한 번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거기서 비중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추가로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용에 대한 비중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 ETF 자금도 안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움직임, 중요구간에 대한 이탈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더 이상 올라갈 거라는 희망조차 안 보이고 있어요. 저니까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신용에 대한 비중이 쉽게 줄지가 않아요. 자, 어제자에서도 사실은 신용에 대한 대량 청산이 발생이 돼야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보시게 되면은 이 18%의 장대 음봉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17%의 급락으로 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게 17%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중요 구간에 깨지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신용에 대한 대량 청산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온 물량이 없었나? 상환한 물량이 나왔어요. 상환 물량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새로운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물량들은 정말 개인들이 담았을까요? 빚을 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명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께서 답답하시고 짜증 나실 테지만 내일 시초에 이 신호를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내일도 조금 답답하고 귀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이 큰 손실을 보고 굳이 여기서 직접 나가야 될 이유, 지금 당장 무조건 매도해야 될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LG전자 주주님들께서 전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얼마 이상의 최고점에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는다면 어디, 정리한다면 어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재진입을 하고 평단 조절을 할까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LG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유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